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며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 봄 기운을 몰아서 오늘 또 어서 가볼까요? 제가 매주 한 개씩 프로젝트를 소환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갈까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서울시와 관련은 좀 됐는데 또 조금은 다른 봄이니까 꽃과 연결된 어쩌다 보니까 요새 좀 꽃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근데 요즘 이 시즌이 지나면 또 한여름의 꽃 이야기는 좀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 주제는 2014년도에 진행했던 스타벅스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와 작업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제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이거예요. 스타벅스와 꽃을 연결시키는 것. 바로 서울시와 스타벅스가 함께하는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인데요. 기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어떤 주제로 미션을 줄지 모릅니다. 이 기업의 미션을 어떻게 승화시켰는지 이번에도 저와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스타벅스 하면 당연히 커피를 떠올리겠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스타벅스 프로젝트 역시 신세계 이마트와 함께 친환경적으로 풀거나 대부분 커피 관련 런칭, 요즘 아주 고급 커피죠. 리저브라고 그 런칭이 있었고 프리미엄 커피죠. 그리고 또 스파클링 음료로 피지오라고 있었어요. 반포의 파미에 파크에서 그런 런칭 행사라든지 어쨌든 주로 커피나 음료 상품 관련된 프로젝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사업, 아세요? CSR이라고 하죠. 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콜라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엔 커피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꽃을 주제로 해야 하는 미션이었어요. 그 첫 번째 미션, 스타벅스와 꽃. 이런 것처럼 의외의 조합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와 꽃을 연결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장소가 이번에도 역시 정육면체에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아시죠? 그곳이었어요. 제 방송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저랑 좀 해보셨죠? 이제 이 방송 들으실 때부터 막 상상하실 준비가 되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력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조금 실전으로 오늘은 들어가 봐요. 무작정 막 상상해봐야지 이러면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거나 다름없고요. 그냥 헤매는 생각은 좀 지쳐요. 아무 생각도 없네. 이렇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연결 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주변에 눈에 띄는 것들을 연결해 봅니다. 조금 머뭇거리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냥 쉬울 것 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런 거 말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보이세요? 안경과 스마트폰, 펜과 의자, 크레딧 카드와 햄버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녹화 중이니까 제 앞에 있는 마이크와 커피. 제가 마이크와 헤드셋 이런 거 할 줄 아셨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유사한 거 말고 즉석에서 이렇게 좀 엉뚱한 것들을 연결 지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연결 지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실제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소지품이나 뭐 그때그때 연상되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방금 제가 마이크와 커피 이런 것처럼 그것을 보면 뭐 커피 향이 나는 마이크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의외의 조합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로 이제 적용하시냐면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연결한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 보시면 아주 다양한 조합이 나와요. 이런 조합의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컨셉의 새로운 개념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시면 바로 여러분 최고의 상상력으로 아마 여러분 것만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요즘 그거 있잖아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저랑 이런 상상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일례로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질문해 보세요. 정말 마치 머리가 열린 듯이 아이디어가 폭발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굳으면 좀 어려워요.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예고편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스타벅스와 꽃을 연결하는데 이게 서울광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야외 행사다 보니까 당일날 설치하고 야간에 철거하는 일명 우리끼리는 게릴라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죠?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데드라인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광장을 채우는 구조물을 만드는 데 주어진 시간은 딱 10시간. 그러니까 오늘 밤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내일 새벽 6시까지 정말 다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월 달이었거든요. 매년 이 시즌에 하는 것 같아요. 낮엔 포근했는데 밤엔 정말 뼛속까지 시린 요런 때 여러분 밤새 이슬 맞으면서 야외 광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글의 법칙 저리 가랍니다. 정말 이럴 때는 밤에 야외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몸이 느려지면서 막 몸이 굳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뛰어다니면서 동이 틀 때까지 일을 마쳐야 된다는 긴장감. 상상이 되세요? 사실 이때를 생각하면 저도 이 칼바람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합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와 싸우는 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됐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여하튼 오픈 시야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약속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전 제작을 해요. 그리고 타임테이블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뭐가 갑자기 있어야 될 게 없다거나 도착해야 될 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하룻밤밖에 없고 모든 곳이 다 문을 닫거나 구할 수 없는 상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준비를 다 완벽히 한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서의 사투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픈 시야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했는데 사실 밤에 작업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립고 막 찬바람이 불어서 또는 누가 아파서 또는 누가 뭐뭐해서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퀄리티도 지켜내고 마감 시한도 지켜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분야를 떠나서 모든 비즈니스 전 분야에 걸쳐서 지켜져야 될 절대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요.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나라님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의 모든 책임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겠어요? 저에게는 1년에 한 수십 건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한테는 한 수십 건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너무도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정말 목숨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돼야지만 되는데요. 단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없이 끝난 행사는 실패한 행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정말 사활을 걸어서 데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 아마도 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마감 시한을 목숨처럼 지키면 여러분의 업력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요. 여러분을 향한 신뢰나 인정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봐요. 이 프로젝트 이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냈더니 그 다음 일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중에 스타벅스의 가드닝까지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가드닝을 할 때는 이제 스타벅스의 종이컵 형태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화분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봄날 스타벅스 매장들마다 꽃과 화초가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고요.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소공동의 그 조선호텔 앞에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 소공동 매장 입구에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컵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살짝 사진을 한 장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작품인데 지금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도 고맙더라고요. 이뿐인가요? 제가 마치 저는 이것의 전문가라고 막 말하지 않았지만 마치 저는 해낼 것 같은지 저에게 자꾸 이런 미션이 왔어요. 반포의 센트럴파크에 그 파미에 파크가 오픈했잖아요. 그때도 저 혹시 커피나무 가능한가요? 이런 미션이 왔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찾아서 전국을 뒤져서 구해다 놓은 기억이 납니다. 얼마 후에 그 커피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기대치 않았던 일들까지 부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의 공간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마인드 부분을 더 많이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스타벅스가 서울 꽃으로 피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투입된 이 프로젝트를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왜 서울시랑 이 꽃을 가지고 하겠어요? 저는 스타벅스의 친환경 활동을 녹여냈으면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종이컵 10개를 가져오면 텀블러와 꽃을 선물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바로 저는 시청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을 돌아서 플라스틱 컵 1000여 개, 그러니까 사용된 컵이죠. 이것들을 수거하고 함께 커피 찌꺼기를 한 1톤 넘게 수거한 것 같아요. 이 커피 찌꺼기 중 일부는 배양토로 재생산해서 이제 행사 당일날 꽃을 심는 데 사용했고요. 나머지 커피 찌꺼기는 뭐 할게요? 그 샌드 아티스트의 손을 거쳐서 멋있는 사이렌 작품, 샌드 아트 작품이 탄생했답니다. 이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샌드 아티스트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요. 샌드맨 오브 코리아 최지훈 실장님 맞나? 예, 최지훈 실장님 잘 계시는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집니다. 혹시 이 소식 들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갑자기 이산가족 찾기 같은 모드가 돼갑니다. 제가 일하는데 두렵지 않은 거는요. 이렇게 뭐가 필요하면 당장 전국을 수소문하든지 해서 찾아내는 이런 실행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정말 능력자분들과 많은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꽃을 심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컵에다 아까 그 1000여 개의 플라스틱 재활용 컵에다가 심었는데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시청 앞 광장에 이 꽃컵들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바람에 나뒹굴고 감당 안 될 것 같은 그림이 막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놓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데스크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머핀 같은 걸 상상했어요. 스타벅스에 가시면 디저트 있잖아요. 뭐 컵케이크나 머핀 뭐 그런 거. 이 머핀처럼 잔디밭에 시청광장에 이런 게 탁탁탁탁 놓여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으로 소환한 소재는 바로 지관입니다. 여러분 지관이 뭐냐면요. 그 휴지 다 쓰고 나오면 나오는 심지 같은 뭐 랩을 다 쓰거나 뭐가 말려 있는 것이 다 풀어지고 나면 안에 남은 심지 있잖아요. 그게 종이로 만든 지관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사이즈로 파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구해서 이것을 잘랐어요. 좀 크게 작게 해가지고 정말 케이크처럼 원형 컵케이크처럼 자르니까 원뿔처럼 생긴 정말 그 컵케이크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컬러가 어떻게 되냐면 크래프트지 아세요? 그 누런 그 크래프트지 컬러가 이 푸른 잔디, 녹색 잔디 위에 놓여지니까 너무 친환경적이고 여기에 지관의 꽃컵을 딱 이렇게 세팅하니까 너무 멋진 꽃 케이크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꽂아두고 가져오신 종이컵을 받고 텀블러와 함께 꽃을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직접 농장에 가서 예쁜 튤립, 로즈마리, 뭐 가랑코에 뭐 여러 그 꽃과 식물들을 공수해서요. 정말 그 예쁘게 세팅해서 시민들이 어떤 걸 가져갈까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좀 시청 광장을 지날 때마다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광장에서 행사할 때마다 나타나는 몽골 텐트, 바로 천막입니다. 정말 저는 이 몽골 텐트가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마치 그들만의 잔치 같고 그 뒤통수에 하얗게 세워진 그 벽들이 좀 이상했어요. 저 푸른 녹색 광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완전히 차단벽처럼 세워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사업이잖아요. 광장을 여러분께 이렇게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열린 공간이 되게 하고 싶었죠. 그런 게 아마도 이런 사소한 것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 때문에 몽골 텐트를 쓴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으시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이 요즘 저에게 아주 반가움을 표시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이 방송하면서 많이 쓸모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서 참 저도 기쁩니다. 제가 지금 스타벅스와 꽃을 연결지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것들로 연결짓는 방법을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딱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끝날 제가 아니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외의 조합이 만들어낸 스토리로 서울시도 살리고 스타벅스도 살리고 서로 윈윈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어때요?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풀어내면서 얻은 게 있죠. 바로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사업인데 이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걸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아마도 건강한 지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요? 서울 꽃으로 피다를 통해서 스타벅스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왜 스타벅스가 서울시와 서울 꽃으로 피다 이런 사업을 할까 생각해 볼 대목이잖아요. 친환경 소재의 컵과 빨대, 컵 홀더를 쓰고 개인 텀블러를 쓰게 하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스타벅스의 정신, 바로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즐기고 삶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것에 동참한다는 기분, 이걸 느끼게 해주는 기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고객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의 고객이 지키고 싶은 사회적 약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기업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답니다. 제가 아마도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미션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가치를 승화시키는 법을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드린 팁, 주변의 사물을 연결지어보고 그게 많이 쌓여서 저축이 되면 분명히 나중에 효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아이디어 노동자로 살아가는 오늘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